지금부터는 우주의 원소 분포를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우주의 원소 분포는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원소의 종류, 그리고 뭐 함량, 다른 말로 질량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스펙트럼에 뭐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어. 연속 스펙트럼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고? 햇빛이 있지, 햇빛. 무지개 본 적 있나? 또는 햇빛을 스펙트럼으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주노초 파는보가 쫙 이어서 나오는 그 선의 띠를 연속 스펙트럼이라 해. 햇빛 말고는 백열등 요즘 잘 사용하진 않지만 백열등을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 자, 그러면 선 스펙트럼은 뭐냐? 선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에서 두 종류가 있는데 앞에서 배웠듯이 원자는 이렇게 원자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도는데 전자가 도는 길이 있어. 이걸 궤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전자들이 돌고 있단 말이야. 원자 핵 쪽에 가까운 길을 도는 전자가 여기가 에너지가 낮아. 그 다음에 요 전자가 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위에 있던 전자가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요 핵에 가까운 껍질이 에너지가 낮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뭐 한다고 흡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높은 곳에 있던 애가 이렇게 안쪽 궤도로 내려오게 되면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하게 돼. 자, 에너지를 흡수할 때 흡수 스펙트럼, 방출할 때는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내게 되는데 같은 원자면 에너지 값이 어떠하다?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에너지 값이 같아서 흡수선이나 방출선의 위치가 같게 나타나서 원소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됐나? 자, 여기 보시면 A, B, C, D 하고 별빛 스펙트럼이 있는데 A, B, C, D 요 네 개는 검은 바탕에 밝은 선이 나타나고 있지, 그치? 요거는 곧 그 부분에 빛을 방출하고 있는 거야. 해당 선 부분에. 됐나? 그래서 요게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 자, 거기에 반해서 별빛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빨주노초 파남보에 검은 선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치? 그 부분의 빛을 원소들이 뭐 했다고? 흡수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되면 요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A, B, C, D 중에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느냐를 살펴볼 때는 A 원소가 포함되려면 A의 선들이 모두 어디에 별빛 스펙트럼에 들어있어야 돼. 모두 들어있어야 돼.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B 같은 경우는 요 선이 여기에 없지, 그지? 요 위치에 없지, 그지? 되나? 그래서 B는 안 있고 A와 C와 D가 요 별을 구성하는 원소이구나 하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원소의 종류 판단은 같은 종류의 원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은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고 했다. 동일한 위치.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 스펙트럼은 어떠하다고? 선의 위치라든지 선의 수 이런 것들이 다르다. 원자마다 에너지 준위와 그 간격이 달라서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비교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거기다가 함량, 원소의 함량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세기는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뭐에 밀도, 함량에 만다고 비례하더라는 거지, 비례. 되나? 그래서 각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어떤 원소들이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질량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주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어? 3대 1이었지, 그지? 됐나? 근데 이제 우리가 다양한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해 봤는데 역시 수소의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나오더라고. 3대 1이 나오면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지. 자, 이제부터는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문제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1번 문제는 입자의 생성 순서를 정리하는 문제인데, 자, 배운 걸 기억을 되새기면서 제일 먼저 뭐가 있었다고? 방하고 빅뱅이 있었지, 그지? 빅뱅이 있고, 코크하고 누가 만들어진다고? 렙톤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근데 이때 렙톤의 대표로 전자가 있었으니까 요게 전자도 만들어진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코크들이 결합해가 양성자와
누가 만들어지고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 얘가 수소 원자 핵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을 형성했다. 하나.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고 그런 다음에 우주의 온도가 3000K로 낮아지고 빅뱅이 있고 38만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전자를 붙들어서 중성 상태의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투명한 우주가 되고 우주 배경 복사가 공간을 퍼져나가게 된다고 얘기했었다. 맞나? 자, 그러면 요 빅뱅이 5번이다. 그치? 5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크와 경입자의 형성, 있지, 그치? 2번, 요렇게 와야 되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형성 3번 됐나?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의 형성 4번. 요게 빅뱅이 있고 몇 분일 때? 3분일 때 형성된다고 했다. 수소 원자 핵은 헬륨 원자 핵보다 앞이긴 하지만 수소 원자의 형성은 됐나? 1번은 요 뒤로 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5번에서 2번에서 3번에서 4번, 1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지. 자, 그 다음 2번은 우주가 계속 뭐 한다고? 빅뱅 우주론자들은 팽창한다고 했었지, 그치? 팽창하여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점점 됐나? 좀 더 무거운 입자들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헬륨까지 만들어졌었다. 빅뱅 핵융합을 통해서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 그치? 우리가 배운 내용이지. 빅뱅의 전거는 됐나? 우주 배경 복사가 있었다. 우주 배경 복사 됐나? 그리고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 3대 1. 이거 별빛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됐었지, 그치? 자, 그 다음 4번 문제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가하 그림 같은 경우는 입자들이 원자 핵 따로 전자 따로 있어서 빛이 직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고 요거는 어떤 상태라고? 불투명한 우주 상태고 그에 반해서 나는 헬륨 원자하고 수소 원자가 만들어져서 입자의 수가 확연하게 줄었고 빛의 직진이 가능해진 투명한 우주가 되겠지, 그치? 됐나? 그러면 가에서 나로 넘어가는 요 시기는 빅뱅이 있고 대략 얼마? 38만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능해졌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빛들은 우주 공간을 뻗어나가서 현재 뭐로 관측이 된다고?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이 된다고 했었다, 그지? 배경 복사로 관측이 된다. 자, 요때 요 우주 배경 복사는 공간을 퍼져나가면서 점점 온도가 어떻게 낮아졌다고?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출발할 때는 3000K였다. 그랬는데 현재 우주 온도는 몇 K가 됐다고? 3K 상태가 됐고 마이크로파 형태로 관측이 된다고 했다. 됐나? 자, 온도가 낮아지고 파장은 어떻게 됐다? 길어졌다고 했지, 그치? 온도는 낮아지고. 그래서 마이크로파 형태로 현재 관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중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3000K, 3K 이게 뭐로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면 K가 켈빈 온도지 일명 절대 온도였다. 절대 온도. 자,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더하기 얼마를 하라고? 273을 해가지고 절대 온도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요 3000K는 워낙 높은 온도니까 273을 더해봐야 큰 의미가 없게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요 3K 현재 우주의 온도 3K는 절대 온도 3K는 됐나? 섭씨 온도 얼마에다가 273을 더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치? 됐나? 그러면 섭씨 온도로는 영하 얼마가 된다고? 270도가 되는 거지. 요 3K에 해당하는 게 현재 우주의 온도가 270도신 거지. 엄청나게 낮은 온도지, 그지? 됐나? 거기다가 현재 우주의 온도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고? 낮아지고 있고, 영하 273도보다 더 낮아지면 우주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